근친혼을 금지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 혼인 상대를 선택할 자유를 침해한다. 근친혼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유전 질환을 막고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삼촌까지의 혼인을 금지하고 사촌 이상의 혼인을 허용하거나 또는 직계 친족 및 남매만의 혼인을 금지하고 우리 유림들 입장으로 봐서는 정서적으로 우리 국민의 정서에 아직 안 맞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족보상도 그게 막 헷갈릴 것 같기도 하고 또 유전학적으로 봐서도 열성인자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안 되겠다. 요즘 핵가족화도 되고 했으니까 유전병도 없다고 하면 6천 이하는 좀 그렇지만 8촌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국은 그게 맞는가도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의 정서에는 아직도 그게 안 맞아요. 명절 때라든가 뭐 사촌, 오촌, 육촌 그렇게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안내하고 명절에 뭐 새해 첫날 인사드리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생각해요. 외국의 경우를 들자면 외국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 지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전제에서 개인의 사랑을 법적인 제도로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슈 K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갑론을박을 집중 조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팔촌 혼인 금지에 대한 첫 헌법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박정규 변호사 그리고 최영호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네, 먼저 이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영호 변호사님께서 짧게 정리 좀 해주시죠. 예, 미국에서 이제 2016년에 두 분이 결혼을 하셨어요. 육촌이었는데 육촌이요? 여자분께서 미국에서 혼인 후 3개월 뒤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우리는 8촌 안에 있다, 6촌이다.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신 거죠. 그래서 1심에서 이제 혼인 무효의 승소 판결이 나왔고 항소심에서 남자분이 이건 뭐 너무 좁은 거 아니냐. 어떻게 6촌인데도 혼인이 무효가 되냐 해가지고 헌법 소원을 제기해서 이제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게 이제 공개 변론을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을 했던 겁니다. 네. 6촌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8촌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게 가까운 친척인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나요? 그 8촌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친가 외가 합쳐서 8촌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외 고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친 고조 할아버지가 같은 그 일족 안에 있으면 그게 일단은 8촌 안에 혈족에 다 포함이 됩니다. 네네. 그렇다면요, 이 두 분은 이 8촌 이내 혼인 금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먼저 최영호 변호사님은요. 우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네. 제가 이거 접하고 나서 제가 이제 2014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네네. 혼인신고서 작성을 어떻게 했지 한번 생각해봐가지고 혼인신고서를 좀 봤어요. 네네. 혼인신고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보면 8촌 이내 근친혼인가요? 딱 물어봐요, 신고서에. 네. 그러면 그래서 문항이 있는 거죠. 예, 아니오를 해야 넘어가는 거죠. 아, 네네. 예를 하면 이제 반려를 하는 거고 네네. 아니오를 해야 넘어가요. 그러면은 저는 그 의문점이 그 다음에 든 게 뭐냐면은 최초와 내가 8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확인하지? 네. 이렇게 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 저의 경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계세요. 네네. 그럼 할아버지의 사촌, 할머니의 사촌, 외할아버지의 사촌, 외할머니의 사촌까지가 지금 이 사촌의 손주들까지가 8촌의 범위가 네, 되는 그 범위에 거거든요.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면은 도대체 외할머니의 이종 사촌의 만약에 친척일지 아닐지 가능성이 어떻게 아느냐? 그럼 이걸 어떻게 아느냐?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호적법이 있어도 호적 등본하고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부지만 재적 등본을 떼어봐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맹점은 뭐냐면 우리나라 호적 등본, 재적 등본은 1909년도에 어떻게 보면 공부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네.
그보다 나이가 많아요.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1910년생 이쪽이시거든요. 네네. 그러면 할아버지까지는 있으신데 증조 할아버지나 고조 할아버지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게 돼요. 아, 네네. 그러면 사실은 8촌 혼인 금지라는 게 사실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제 처가 8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니라는 거에 대한 확실한 증명이 안 돼요. 사실 네네. 그럴 경우는 족보를 가져오죠. 근데 이 족보를 가져오는 건 그런 경우가 가능해요. 전주 최 씨인 경우에 네. 같은 전주 최 씨인 경우에 나와 전주 최 씨 사이에 8촌 사이에 있냐 없냐를 따질 때는 좀 쉽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외가에 대해서는 사촌 이후부터는 결혼하는 거에 대해 크게 거부감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민법이 들어오면서 8촌 이내 금지라는 게 사실 1960년 민법 제정될 때도 동성혼만 금지가 됐지 8촌 이내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05년도 민법 개정할 때 동성혼이 없어지면서 이제 근친혼의 금지라고 해가지고 8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네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제 처가 알고 보니까 8촌인 거죠. 근데 갑자기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네. 이혼을 안 하고 이혼 무효 소송을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가족관계 등록부에 남지가 않거든요. 이혼 무효 소송을 하게 되면은요. 네. 그럼 사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맹점도 맹점이 많고 많다. 잘못 이용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약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박정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만 하더라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어른들이 만나면 그 동성동본, 그러니까 뭐 이름 성을 얘기하면 본이 어디냐라는 질문을 하고 네네. 답변을 하던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가능했던 거는 그 혈족이 갖는 의미가 좀 남다른 공동체이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우리나라가. 그래서 동성동본 금지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너무나 당연시 됐던 게 1997년도까지였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움직임이 있었고 위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개정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8촌이라는 범위 자체는 동성동본이라는 엄청난 벽을 넘어서서 어느 정도는 이 정도는 어느 정도는 합의가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서로의 양보선을 얻어낸 것이고 네. 그리고 그렇게 양보선에 갈등을 했던 세대들이 아직도 다 살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러니까 사회가 많이 변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변했다고 해서 그분들의 의식까지도 다 변한 건 아니고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 많이 변한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전체 사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의식들을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그 범위 자체를 지나치게 협소화시키는 거는 아직도 좀 시기상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죠. 네네네. 지금 현재 민법을. 네. 다음으로 이 근친혼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가 이번 공개 변론을 토대로 이르면 연내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은지 좀 짧게 두 분 얘기 부탁드릴게요. 좀 섣부른 것 같고 네. 97년도에 근친혼 얘기하면서 사실은 8촌 이내 금지에 대해서 살짝 건드려줘요. 근데 네. 거기서 다른 뭐 합헌 의견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입법 정책의 입법자의 의도에 따른 거지 이걸 우리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위헌 의견, 합헌 의견 같은 경우에는 당시 97년에 동성혼의 경우에도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근데 아마 8촌은 친가 8촌은 전 이해를 해요. 네네. 같은 성씨의 본과 성을 같이 하는 친가 8촌 이해하는데 외가 그러니까. 8촌 같은 경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사실 그분들이 친척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좀 바뀌는 경우가 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